미국 주식 통해서 우리장 투자 포인트 지켜보겠습니다. KB증권 김건진 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시장은 이 빅테크주들을 필두로 크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부진했습니다. 에너지주들만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첫 번째 이슈 바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WTI가 1.4% 오르면서 2년 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특히나 이 미국, 유럽 쪽에서 경제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평가와 함께 수요 회복에 대한 낙관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요가 계속해서 몰리고 있다라는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주유해 보셨습니까? 뭐 1,600원대가 넘어가 있는 이런 주유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라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6불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제가 계속해서 박스권의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바로 66불이 아니라 70불에서 뭐 60불 사이를 계속해서 좀 당분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70불이 뚫려버리면 좀 여기도 조금 쇼크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WTI가 상승을 해주면 뭐예요? 바로 이 정유주들이 박수를 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디 바로 SK이노베이션이나 SO일 같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현재 뭐 그 공급이 계속해서 좀 부족한 게 아니라 국지적인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잠깐 멈춰 있는 것이다. 사실은 뭐 시간이 지나가면 풀릴 것이다라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유럽에서는 이번 주말까지 1차 접종자를 70% 정도로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필두로 빠르게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에너지 시장 다시금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소매 업종들 실적을 앞두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다루곤 있지만 일단은 소매 업종들의 전망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특히나 아마존, 이베이 같은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상승해주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 어디 쪽으로 지금 현재 지금 수급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거의 2달 넘게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 쪽으로?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경기 민감 쪽으로 계속해서 종목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성장주만 가지고 야 일어나 봐 이거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숫자가 어디 쪽으로 수급이 어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이 경기 민감 주식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또 소매 업종도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소매 업종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들 어디가 있어요? 바로 이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런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마트 관련된 종목들 바로 롯데쇼핑, 이마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가 되면 실제로 계속해서 우리가 바로 핸드폰 같은 걸로 모든 걸로 우리 전자기기로 우리가 주문할 수 있는 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결제 관련된 주식들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 KG모빌리어스 등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 계속해서 바라봐보자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소매 업종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세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실 요 근래 이 원자재 시장에 대한 강세가 이어졌었는데요. 철광석, 철강의 가격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미국과 유럽이 철강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연기한다는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어제는 또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 수요를 억측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이 수요를 걷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생산량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인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자, 우선은 달리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런 철강 가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꺾이지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쪽 라인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이룰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가격 조정이 왔었습니다. 계속해서 거침없이 가다가 좀 가격 조정이 왔었고요. 가격 조정이 왔다라는 것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철강 가격의 흐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 자체도 분명히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원자재 사이클이 여전히 좀 강세로 돌아올 확률이 좀
커 보인다라는 겁니다. 경기 민감 주식들로 계속해서 가고 있고 우리가 경제 재개가 되면 분명히 수요가 더 많이 늘 거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 특수한 경우였기 때문에 또 특수한 이런 업종들의 원자재 시장이 지금 현재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야 1분기 피크 아니야라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가 됐는데 철강 같은 경우는 1분기가 피크가 아니다. 2분기, 3분기로도 좀 더 이어질 확률이 좀 커 보인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좀 더 많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표적 어디? 바로 포스코, 현대제철, 뭐 동국제강 등이 뭐 제철 관련된 주식들이 여기에 대표적인 주식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철강업계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그리고 3분기 계속될수록 점점 더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오늘장 관심주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관심주 대한항공이에요. 사실 한 2월쯤부터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요 며칠 좀 강하게 올라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위로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의 대표적인 주식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우리 여행에 대한 수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나 요즘에는 비행기를 안 타봤는데, 최근에 비행기를 타신 분들은 국내선 돌아다니실 때만 좀 타보시지 않았을까라는 거, 제주도 가는 거, 부산 가는 거, 부산에서 서울 오는 거,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한항공이 어떠한 작업을 또 하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자를 다 떼어내서 화물 넣어. 네. 그만큼 지금 현재 그런 화물 수요가 엄청나게 되고 있다. 여러분들 컨테이너선이 지금 현재 나가지 못해서 계속해서 위로 쌓고 있다. 우리가 지금 배가 없어서 수출을 못한다. 이것은 똑같은 일환으로 빠르게 가야 되는 것은 항공에도 적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항공에 대한 수요가 좋고 화물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좋습니다.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다른 여타의 이런 여객사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흑자 전환이 됐고 실제 1분기 같은 경우도 1,000억이 넘게 숫자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서프라이즈한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화물 수요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갈 거고 이번 분기 아니라 3분기, 4분기도 이렇게 쭉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여객 같은 경우는 이번 4분기 때부터는 흑자로 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긍정적인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한항공이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 또 하나 바로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서 결국은 합병을 한다라는 이게 하반기에 이게 결정이 되면 오케이만 떨어지면 이제는 뭐예요? 압도적인 1위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독과점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이제 장기 노선이나 해외 노선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쓰지 않으면 누구를 어디 쓸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래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회사로 지금 현재 탈바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화물 실적부터 4분기부터는 여객 수요까지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시아나 합병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김권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